안녕하십니까. 숭실사이버드 박준호 교수입니다. 이 시간에는 그린벨트를 한 방에 어떻게 정복을 해볼까요? 그래서 사실은 며칠 전에 저희 흑막사 회원들하고 이제 제자분들하고 그 다음에 토지 총남이라고 있습니다. 이 모임이 VIP 모임이 있는데 여기 모임에서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 그린벨트는 여러 번 강의했걸랑요. 그야말로 수십 번입니다.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는데 강의하다 중간에 춘향전이 생각이 나는 겁니다. 그 유명한 춘향이 이도령, 그러니까 이몽룡, 그 다음에 이제 변사또 이 세 사람이 생각이 나서 그것을 이걸로 강의하면 되겠구나라는 생각 때문에 이 강의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여러분들 이 춘향전으로 완벽 이해하는 그린벨트 두 번의 강의에서 여러분들 완전하게 이해하시기 이렇게 바랍니다. 자, 우선은 제일 먼저 그린벨트 왜 나만 가지고 그래 라고 그래서 그러죠. 이 그린벨트가 상당히 여러 가지 이제 많은 이제 회자되고 있는데 결국은 정부의 입장에서 보면은 최적의 입지 조건이죠. 그 다음에 가장 저렴한 토지 공급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리한 인프라 투자가 가능하죠. 결국은 이제 왜 그러냐면은 여기 이제 만약에 대도시가 있다라 그러면 대도시 외곽에 이제 보통 얘기한 신도시가 있는데 이 신도시 중간에 있는 것이 이게 이제 그린벨트가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린벨트에서 대도시로 나가는 고속도로라든가 철도라든가 여러 가지 인프라의 중간에 있다 보니까 그야말로 제가 강의할 때 얘기한 대로 길 하나 뚫어가지고 IC 하나 만들어주면은 그게 그린벨트 내 신도시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놓고 그래 놨습니다. 그런데 이것처럼 또 그 다음에 투자자의 입장에서 보면은 토지는 싼 땅이 최고입니다. 이제 저한테 일부가 가려져 있는데, 그 다음에 이제 대도시에 인접한 저가의 싼 땅이 되겠고, 그 다음에 개발 협력에 따른 이제 가격이 상승의 요건이 높아지게 되죠. 자, 그린벨트 지난번에도 몇 번 제가 강의할 때 그러는데 여기 개발 제한 구역 결국은 개발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어떻게 말하면 규제가 있는 게 그린벨트입니다. 최고의 규제가 있는 게 그린벨트죠. 그러면 그린벨트 개발하지 말아라. 간단하게 하면 묘도 사용 못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도 자를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예전에는 농지상호간 소위 말해서 논을 밭으로 개간하는 것도 불허했습니다. 이게 그린벨트입니다. 근데 결국은 그린벨트의 해제라는 건 바로 뭐냐면 개발하지 마가 개발해라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 개념 가지고 한번 이렇게 그린벨트를 한번 봐보시기 바랍니다. 자, 우선 그린벨트는 왜 사는가 가만히 봐보면은 보상받으려고 그린벨트 땅을 매입하는, 요즘 이제 상기 신도시나 공공주택 지구가 나오죠. 요거에 의해서 결국은 그린벨트 땅을 매입하는 사람들이 그거고, 두 번째는 거주민의 권리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주택에 대한 음식점 설치라든가 여러 가지 권리가 있게 되죠. 이 권리를 받으려고 그린벨트 땅을 사람들이 있고, 그냥 뭐가 뭔지 모르니까 남이 사서 돈 좀 벌었다라고 그러니까 땅을 사는 사람들, 아무래도 세 가지 분류가 있죠. 요걸 2부 강의에서 제가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자, 개발 제한 구역을 결론을 내시려면 여러분들이 이 내용을 알고 계셔야 돼요. 우선 제일 먼저 대한민국의 모든 그린벨트는 도시 지역에 있어요. 도시와 비도시로 나누죠. 보통 제가 우스갯소리 농촌지역이라는데, 농촌지역에는 그린벨트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린벨트가 있으면 도시지역이고, 도시지역 내 단 한 평도 예외가 없어요. 반드시 자연녹지 지역이에요. 그린벨트는 무조건 자연녹지입니다. 하다못해 공장이 있어도 자연녹지, 집이 있어도 자연녹지, 산이 있어도 자연녹지, 묘지가 있어도 자연녹지입니다. 창고가 있어도 자연녹지입니다. 이 개발 제한 구역 내 이 자연녹지 지역을 주거지역이나 상업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하는 거, 이게 해제인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 해제가 있습니다. 이건 완전 해제예요. 즉 개발 용도로 바뀌는 것이 첫 번째 그린벨트, 이걸 유념을 하세요. 그린벨트의 해제라고 그러는 것은 자연녹지 지역이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이나 공업지역으로 변경되는 게 있고 또 중간자가 하나 있어요. 중간자. 이따 이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거가 있고 그런데 요거를 모두 합쳐서 우리는 그린벨트의 해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거주자의 권리예요. 다른 지역하고는 다릅니다. 특이하게 예를 들어서 공원 내 거주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일부 권리가 있지만 그린벨트만큼 강력한 권리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린벨트 내에 거주하고 있는 실제 거주자에게는 사실은 생활대책 보조금까지도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거주자의 권리를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늘어나는 거예요. 제가 1999년도에 그린벨트에 대한 책을 대한민국에서 제일 먼저 썼을 때 그때는 그린벨트 거주민에 대한 행위감이 34개 뿐이었대요. 그런데 지금은 120개를 합니다. 이게 늘어나죠. 그러니까 권리가 증가가 되는 거예요. 이 증가되는 권리를 사기 위해서 그린벨트에 토지를 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린벨트에 자연녹지의 용도 주상공으로 해제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놔둔 상태에서 거주민의 불필요한 행위 제한을 완화시켜주는 것이 이것도 그린벨트 해제예요.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고 계시는데 그린벨트의 해제는 땅의 해제가 아니고 지금 얘기하는 사람의 해제가 있다. 이게 그린벨트에서 두 번째 해제라고 그러는 거예요. 다른 지역공은 다르죠. 토지에 대한 해제가 있고 그 다음에 사람에 대한 해제가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봐보면은 그린벨트는 결국은 풀렸다는 건 땅이 풀린 거냐 몸이 풀린 거냐 제가 이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이제 해놨습니다. 결국은 우리는 땅이 풀리는 게 더 소위 말해서 대박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이것인가 또 아니면 그린벨트의 권리가 완화되면서 여기에 행위 제한 완화에 의해서 몸이 풀렸는데 몸의 행위를 갖다 풀어줬는데 이것이 더 대박인가 이거는 이제 한번 여러분이 두고 보시면 이제 결국은 나오게 됩니다. 다음에 이제 봐보면은 다음 칸은 뭐가 되느냐. 자, 땅을 개발 용도로 바꿔줘라. 그래서 이게 이제 그린벨트에서 이게 이제 여러분들 얘기는 들어놓으세요. 왜냐면은 자, 춘향전으로 이제 쉽게 이해하기로 해놨는데 이 원칙적인 얘기를 또 안 하면 저 양반 뭐 아무것도 모르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이라고 이렇게 할 텐데 이겁니다. 첫째, 국가에서 해먹을 때 그러니까 이게 요즘 얘기한 보금자리나 공공주택이에요. 그 다음에 지역 현안 사업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남양주에 가면은 남양주에 그 양정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게 있죠. 그 다음에 고양시에 가면 고양시에 대곡 역세권 개발 계획을 지금 수립 중에 있죠.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또 과천에 가면 과천 정보 지식 정보 타운이 있죠. 정보 단지가 있죠. 요거 같은 것이 이게 지역 현안 사업이에요. 세 번째는 우선 해제 말인데 여기는 중규모 대규모의 마을을 갖다 놓은 거예요. 그 다음에 제가 원래는 예전에 강의할 때 4개가 있다라고 하는데 요거를 아주들 여러분 착각을 하시니까 네 번째 집단 취락 소규모 마을 특별히 그린벨트를 강의하시는 분들이나 많은 분들이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 강의 내용을 잠깐 들어보면 저 양반이 그린벨트에 대해서 얼만큼 알겠다를 갖다가 가늠합니다. 근데 대부분들이 전문가분들이 아직 이거 구분 명확하게 못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 명확하게 하세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가 일반 조정지역에 이 경계선 단절인데 이거 강의하려면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래서 경계선 단절이나 이러한 내용은 나중에 여러분들 그린벨트에 대한 세부 강론 나오는데 오늘 이 시간에 약 15분 정도로 해서 2편의 강의가 진행될 텐데 이 2편의 강의에서는 여러분들이 그린벨트에 대한 개념만 정확하게 하시면 그 다음에 내가 얘기를 하면은 이게 그거구나 라고 그래서 금방 아시게 됩니다. 자, 이게 여러분들 보면 그린벨트 변경 유형이 있어요. 제일 먼저 뭐냐면 조정 가능 지역과 우선 해제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집단 취락, 요걸 이제 사또라고 그랬어요. 이게 변사또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조정 가능, 이게 윤목령입니다. 그 다음에 국책사업이나 지역현안, 여기에는 춘향이는 안 나옵니다. 요것도 전부 합쳐서 목령인데 이 조정 가능 지역과 우선 해제라고 그러는 것을 지금 얘기한 명확하게 구분이 돼 있어야 전문가가 돼가지고 그린벨트 강의를 합니다. 근데 이것들 거의들 이해를 못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거는 나중에 내가 이제 설명을 뭘로 해드리냐. 이거를 바로 저희 제자님들이나 또 아니면 총남 회원분들한테 요 특강을 해드리다가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라고 그래가지고 그리다가
얼른 생각난 게 춘향전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몽룡이와 변사또 생각이 나서 해보다가 보니까 이 애들을 빨리 하시길래 이걸 유튜브에서 여러분들한테 다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 제일 먼저 춘향이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변사또 그린벨트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몽룡이 그린벨트가 있어요. 여기에서 뭐냐면은 이렇게 보셔야 돼요. 예전에도 그린벨트, 지금도 그린벨트, 내일도 그린벨트. 이거 얼마나 지조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지조 그린벨트로 가니까 그래서 이게 춘향이 그린벨트예요. 근데 변사또는 어떻게 됩니까? 은근슬쩍 어떻게 말하면 기회주의자죠. 기회주의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있는 그린벨트예요. 이 중간에 슬쩍, 이게 은근슬쩍의 상징이에요. 그래서 어제 오늘은 분명히 어저께는 그린벨트였고 오늘도 그린벨트인데 내일은 뭐야? 몰라 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몽룡이 그린벨트가 있어요. 이몽룡이 그린벨트는 이게 역전의 상징이에요. 어제는 그린벨트인데 오늘과 내일, 소위 말해서 오늘하고 내일은 주거지역으로 나오고 공업지역으로 나오고 상업지역으로 나온 건데 이게 인생 역전한 거 아니에요. 이게 역전의 상징 윤몽룡, 이몽룡 그린벨트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보세요. 무조건 그린벨트는 땅이 세 가지가 있다. 춘향이가 있고 변사또가 있고 이몽룡이가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이것이 아까 좀 전에 나온 조정이나 또 아니면은 우선해제마을이나 이런 복잡한 용어 가지고 해설하시지 이해하시지 마시고 그린벨트 땅은 무조건 뭐가 있다. 지금 얘기하는 춘향이 그린벨트가 있고 변사또 그린벨트가 있고 이몽룡이 그린벨트가 있다. 자, 여기 한번 화면을 봐보세요. 여기 봐보면은 이게 여러분들 물왕저수지인데 물왕저수지 있는 데는 여러분이 아주 상당히 신경 쓰셔야 됩니다. 이 아래가 이제 장상지구가 나오고 여기가 안양에 이제 박달동이 나오게 되죠. 안양시에서 최대 개발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여기가 시흥의 목감지구고, 그 다음에 여기가 광명의 그 KTV라고 그래가지고 테크노밸리 단지가 이제 들어가게 되죠. 그 정 가운데가 물왕저수지 목감 IC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바로 그 물왕저수지 많이 가시죠. 물왕저수지에 봐보면 이게 뭐냐면은 춘향이 그린벨트, 어제 오늘 내일 그린벨트, 그 다음에 이것이 변산또 그린벨트입니다. 어제하고 오늘은 분명히 그린벨트지만 내일은 몰라 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지번까지 다 해놨으니까 여러분이 화면 보고 여러분 지번 찾아보세요. 여기 3번의 그린벨트가 바로 뭐냐면 이몽룡 그린벨트입니다. 이것이 지금 얘기하는 어제의 그린벨트인데 오늘과 내일은 주거지역으로 나온다 이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 가면은 여러분들 전원주택 단지 같은 것들이 있죠. 요것이 바로 뭐냐면은 변사또 그린벨트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같은 지역 안에서 이와 같이 나오게 되죠. 요거를 이해를 못 하시면 다음번에 이제 또 한번 보세요. 요것이 지금 얘기한 1번. 이것이 이제 지조의 상징 춘향이 그린벨트가 됩니다. 두 번째가 요것이 뭐가 되냐면은 지금 두 번째 뭐가 되냐면은 요것이 변사또 그린벨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집단 칠학지구라는 게 나와요. 요거 이제 한꺼번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여러분이 좀 이해를 이해만 잘하고 계시면 돼요. 요것이 이제 이몽룡 그린벨트라고 보시면 돼요. 역전의 용사죠. 소위 말해서 옛날에는 그린벨트인데 지금 일반 주거지역으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 이렇게 돼 있구나. 그래서 이걸 역전이라고 그랬구나. 그 세 가지 용도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그린벨트는 제가 이제 지목 강의할 때 이제 별로 이제 이렇게 신경을 쓰지 말아야 되는 것 중에 하나를 지목을 갖다 얘기를 하는데 한번 봐보세요. 농지가 창고로 변해서 이게 이제 원래 잡종지가 됩니다. 그 다음에 대지로 바뀌게 되거나 이렇게 났을 때 이것이 한 번에 이제 그 경매에 나와 있었던 사례가 한 번 있는데 이게 평당 100만 원대, 162만 원. 이것이 잡종지인 그 창고로 지으면 367만 원. 요거 이제 대지로 가면 얼마냐? 700만 원까지 올라가요. 이게 인생 역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변사또라고 보시면 돼요. 은근슬쩍. 그 다음에 이게 춘향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춘향이가 변사또한테 갈 거냐? 그러면 300만 원대뿐이 안 됩니다. 몽룡이한테 가면 얼마냐? 700만 원대로 올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걸 갖다 잘 이해를 하세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이 이제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또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요거는 시흥시 아까 잠깐 얘기했던 물항동에 물항저수지에 있는 건데 이 물항저수지에 있는 거 봐보면 자 50만 원 춘향이가 50만 원 변사또는 120만 원 그러면 이몽룡이는 500만 원 그럼 춘향이는 어디로 가고 싶어? 이몽룡이한테 가고 싶죠. 그런데 이거 다시 한번 잘 유념을 하세요. 춘향이는 어제 오늘 내일도 그린벨트 변사또는 어제와 오늘은 그린벨트지만 내일은 몰라. 그 다음에 이몽룡이는 어떻게 됩니까? 어제는 그린벨트였지만 오늘과 내일은 주거지요. 요걸 갖다 놓고 그린벨트 땅은 무조건 3개뿐이 없어요. 아시겠죠? 그냥 나머지는 지목이라고 여러분한테 얘기를 해드렸죠.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그거에 대한 내용이고 그 다음에 다음 저걸 봐보시면 자 이제 한번 그린벨트네 그러면은 땅의 투자는 어떻게 되냐? 보상받으려고 그린벨트 매입하는 거냐? 거주민의 권리 때문에 왜냐? 이축이나 신축을 하느냐? 그러면 점수를 드릴게요. 지금 땅 보상받으러 결국은 낙제점이에요. 50점뿐이 안 됩니다. 거주민의 권리에 대해서 그린벨트 땅을 이것도 변경이라 그린벨트에 대한 해제라고 그랬죠. 이건 70점이에요. 그런데 이축이나 신축하려고 그린벨트에 땅을 매입하는 사람 이 사람은 90점이에요. 그런데 뭐가 뭔지 모르고 그린벨트 땅을 사는 사람들 이건 점수 없음 전체 가려져 있는데 점수 없음입니다. 점수 없으면 빵점은 전혀 아닙니다. 50점도 아니에요. 이런 경우에도 또 이상하게 어떻게 돼 인생 역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거는 이제 2부에서 여러분한테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이제 그린벨트 그래서 여기에서 어제 100만 원이 오늘 100만 원, 내일도 100만 원. 그런데 변사또는 어제 100만 원이 오늘 300만 원, 내일은 300만 원인데 몰라. 그 다음에 이몽룡이는 100만 원짜리가 오늘은 600만 원이지만 내일도 60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갖다가 이제 제가 그 설명을 2부에서 드리게요. 대한민국 유일한 토지 전문 유튜브 박준호 교수 그 TV인데 여러분 유튜브에서 검색어를 박준호 교수 이렇게 치면은 아마 나오게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이와 같은 자료는 다음에 들어가세요. 네이버는 뭐 이렇게 활동을 잘 안 하니까 다음에 들어가면 검색어를 황막사를 치세요. 황사 막는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잘 구독을 하셨으면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 구독도 한번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